이렇게까지 이렇게 함께 자리해서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50분인가 적혀있죠. 그런데 50분 잡혀있는데 하여튼 20분에 30분 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객석 주실 분들,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은 그때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남 성지역 긴급 구조 활동을 위한 재난 대비 및 응급 의료 지원 정책 토론을 지정 토론자들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입법정책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영돈 박사님 그리고 박윤기 수방위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미숙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소연 과장님 그리고 김현미 과장님 그리고 김재혁 단장님, 조양인 대장님 그리고 김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남태현 위원장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종합토론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전라남도의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교회 원청수입니다. 전남 지역 긴급 구조 활동을 위한 재난 대비 및 응급 의료 지원 정책팀을 개최 위해 애써 주신 이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전남 지역의 취약한 의료 환경과 그에 따른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양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섬 지역이 겪고 있는 의료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인도 466개를 포함하여 3,384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가덕과로서 섬의 체계적인 관리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섬은 수산업과 관광업의 거점 신재생 에너지 메카 등 섬의 가치와 기대는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환경의 특성으로 육지에 비해 행정, 유통, 의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의료 기대력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은 여전히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소섬을 보유한 전라남도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총 2,165개의 섬이 있으며 276원씩 위급입니다. 이 중 247개 섬에는 병원, 의원, 한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161개 섬에는 보건진료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신안군은 전국 유인도의 약 15.9%를 차지하는 74개의 유인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라남도 전역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라남도 217개 보건지소 중 84개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지 못하였습니다.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의료 공백으로 인해 응급 상황 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존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마저도 수도권과 대형 종합병원 등으로 파견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농어촌 섬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지역 의료 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전남호 섬 주민들은 응급 상황 발생 시 헬기나 선박을 이용해 육지로 이송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상이 좋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섬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응급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입니다. 섬이 많은 섬 주민들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소방 신고가 아닌 해경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소방 헬기와 같은 이송 수단이 부족해 해경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남에는 소방 헬기가 단 2대뿐이며 기상 여건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문제로 인해 섬 주민들이 제때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섬 지역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거점 보건주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존 보건주소에 의료 장비를 확충하고 응급의료 인력을 보강하여 거점 보건주소를 통해 섬 내에서도 응급 환자에 대한 초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섬 지역의 보건주소는 만성질환 관리에 치우쳐 있으며 응급의료 제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 보건주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119 구급선 도입을 통한 해상 응급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육지에서 119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것처럼 섬 지역에서 소방력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신항로와 같은 광범위한 도서 지역에서는 해상 이송이 필수적인데 현재는 민간 어선이나 해경의 도움이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 응급 이송 수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구급선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전남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청 섬 지역의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으로 인해 농어청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정부는 즉각 이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단순한 의료 제공을 넘어 섬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이송 체계가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 섬 지역에서 응급 환자 이송 시 해경과 소방 간의 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신고 및 이송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과 소방은 이송 체계를 통합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고 접수부터 이송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남호 섬 지역 주민들은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고 있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의료적 문제를 넘어 국가의 책임입니다. 섬 지역 응급의료 체계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전라남도가 책임있는 자세로 응급의료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나주신 김희숙 의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섬지역 의료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 결국 이제 사람인데요. 우리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오지가 않으려고 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의료 접근소 설치, 보건주소에 만성질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라. 또 119 구급선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구성하라. 그리고 공중보건이 배치를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방하고 해경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등등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정책에 좋은 안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소영 전남도 식품의약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보니까 우리 손죽도 선에서 우리 이민식 사장님과 오인철 사장님도 하고 보니까 되네요. 선에서 아침에 나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나소영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코리아의 나소영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만희 부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청 식품의학 관장 나소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저희 금강도의 이건희 부장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제자, 두 분의 우리 김영도 사무총장님과 박윤기, 그리고 소방서 소장님, 선생님도 전해주신 발제자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분은 중국에서 섬지역이 제일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응급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섬지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섬지역의 응급 환자를 육지에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항공 이송과 육상, 해상 이송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대표적으로 닥터 헬기를 항공 이송 수단으로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연간 45억 원의 예산을 이미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닥터 헬기가 지금 도입이 돼가지고 약 지금까지 3,000여 명의 응급 환자를 저희가 이송을 했습니다. 월 평균 약 25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완도, 진도, 신안 이렇게 세 군데가 다수 이용자가 많고, 그중에 신안이 제일 많고요. 여기 요수는 지금까지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이송했습니다. 닥터 헬기의 가동 범위를 초반 섬지역이 이제 일출하고 일몰 때까지 그 안에서만 하고, 이후에는 헬기를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저희가 대형 소방 헬기로 많이 응급을 환자를 이송하고 있고요. 해상에서는 이제 주야간 구분이 없이 해경선을 통해서 구조한 후에 해경 헬기를 이용해서 특정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의 이송수단은 해경선이 제일 신속하고 대표적인 수단이고요. 그 외에 일부에서 민간 선박인 나름이 선이 약 125척이 있는데, 거기 연간 200여 명의 응급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섬지역 주민 응급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도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안의 섬지역 같은 경우는 간호보건, 인력 정비 여건을 위해서 기숙사를 현재 나와 계신 우리 최미수 의원님 통해서 저희가 신안 쪽은 지금 기숙사 건립 사업이 도에서 도비와 신안 분기를 투입해가지고 지금 정비 여건을 위해서 기숙사가 건립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취약계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간호사 지원 사업, 의료기관의 공중보건 회사 배치라든지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이제 취약계 응급의료기관의 평가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들이 이제 민간 병원에서도 밤에 당직 근무를 허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령 개정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발제자님 두분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제 비행 선박이 있으니까 비행 선박이 이제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섬 지역의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요. 다만 조금 여러 가지 법제화에 선임이 돼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검토가 됐지 않습니까? 단기간에는 상업적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빨리 그런 법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어서 비행 선박이 국내 해상을 좀 자유롭게 누비는 날을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골든타임이 놓쳐지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소방하고 해경하고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신속한 응급 환자 이송이 가능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예, 나소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성지역에 대한 위급 환자 수송은 지금 육상이나 항공, 헬기 이런 수단으로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닥터 헬기가 연간 한 45억 정도 된다 보니까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정도면, 서두에도 주제 발표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 척당 30억 정도라고 한다면, 이 닥터 헬기 한 대를 가지고 오는데, 45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본연이 알고 있기로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별로 한 군데씩밖에 지정을 못한다더라, 헬기, 닥터 헬기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두 군데가 아직 설치를, 배치를 못한 곳이 있대요. 그런데 다른 데 지금 두 군데 지자체, 방역단체가 두 군데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전라남 도만 두 대를 배정할 수가 없다. 이런 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0억 정도 된다면 우리 지금 현재 섬을 많이 끼고 있는 한 4군데나 5군데 정도에서 소방청이나 일부 구급대에게 이걸 맡겨서 운영을 한다면 운영비도 뭐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을 거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 전라도 각 지역에서 헬기닥터 우리 꿈입니다, 이것은. 근데 당장 그 병원을 지정을 했는데 어떤 병원도 이걸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성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헬기닥터 요구한다, 헬기닥터 도와야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자꾸 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헬기닥터가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어떤 분들에게도 안 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실하게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걸 운영비 생각,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우리 현실적인 대안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들뜬 마음에 이번 정책 토론회를 준비를 했고, 이것이 빨리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도의회에서라도 다시 우리 지사님과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제가 이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전남도의 김현미 해운항만과장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항만과장 김영미입니다. 오늘부터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을 준비해 주신 일당 굉장히 감사드리고, 오늘도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 참석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섬지역의 전남대교와 공급으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해양수산 관점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상에서는 지금 도심 항공이라는 UAM이라는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상에서는 지금 민선박이 우리의 핵심 교통수단으로서 지금 사용하는 분들을 하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저희 군은 섬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우리 전라남도로서는 여객 수송이나 그리고 해안 관광, 그리고 유럽 파견자 이송, 또 어떤 재난 탐색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행 선박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헬기보다도 더 운영도 저렴하고 또 이제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그 해상에서 이런 운송수단이 생긴다면은 일반인들도 또 섬을 접근하기에 굉장히 쉬워지고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시킬 수 있고 또 섬 주민은 섬 주민대로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전문 여건 개선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 선박이 또 관광 목적으로서도 또 보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수이는 2026년도에 세계 섬 박람회가 지금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 전까지 뭐 상용화할 수 있다면 또 박람회 콘텐츠로서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많은 다양한 이런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비행 선박이 별게 없어서 굉장히 또 품질과 기술적인 어떤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정성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는 또 굉장히 해안도 많고 오션도 많고 또 특히나 양식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그 장애 요인으로부터 안전성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또 마련되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시공 문화를 통해서 안전한 항로 설정을 한다는 이런 안전성 확보에 좀 선행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 확보입니다. 부서별로 신속한 환자를 이송하고 안전한 여객선 승하선을 위해서는 어떤 별도의 공간의 대비점이라든가 주의시설 이런 기반시설 확보가 또 선행되어야 되겠고요. 또 제도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이제 여기서는 운영을 하려면 영어나 또 행사 교육 등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육상과 해상을 이용할 수 있는 대리점을 육상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어떤 다양한 세부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선박의 그런 안전성이나 기반 시설 확보 그리고 제도 마련을 통해서 또 저기에 비행선박이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획기적으로 또 이런 비행선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 관계기관들과 또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듣습니다. 김현미 과장님께서는 우리 비행선에 대한 안전성 담보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자리를 빌어서 안개가 꼈을 때 또 강풍이 불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발제하신 분들이 안내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책자 21쪽에 보면 우리 연간 운영비가 45억이 된다고 우리 나수영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비행선일 때 한 5억 4천 정도 들고, 그리고 헬기를, 소방 헬기죠, 이게? 일반 헬기로 했을 때 22억 7천 정도 소요가 되는 230일을 운행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방금 우리 김현미 과장님께서 안전성에 대한
담보 부분에 대한 부분만 믿음 준다면 저도 그에 대한 확신을 얘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말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재현 전남 응급의료지원단 부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응급의료지원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 단장님께서 결재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좀 가정사가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이 비행 선박에 대한 굉장히 좀 새롭고 굉장히 좀 신기한 얘기 잘 들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응급의료 지원 체계로서의 좀 작동이 가능할 것인가, 좀 적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드는 간단한 좀 생각들을 말씀을 좀 줄여서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 전남은 다 아시다시피 성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기관 숫자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응급의료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 수죠. 그 기관당 의료인 수를 본다면 저희는 좀 많이 취약합니다. 그런데 섬지역은 많습니다. 섬지역에서 응급 환자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섬지역 환자분들을 가장 신속하게 육지로 이송하기 위한 게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 이송에 있어서 관련된 체계로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오늘 말씀 주신 그 비행 선박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 훌륭한 일종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닥터헬기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먼저 아까 발제 내용 중에 이제 그 도입이나 뭐 이런 것들이 400억에서 450억 정도가 이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닥터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전남이 운영하고 있는 게 기체 플러스 장비비 포함해서 한 15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걸 150억을 순수하게 구매를 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보건복지부의 예산 70% 그리고 도의 예산 30%를 45억을 만듭니다. 그 45억을 가지고 1년 동안에 그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용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예산 자체는 1년에 한 45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년에 45억이 닥터헬기라고 하는 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요. 저희는 좀 커다란 중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중형을 운영했을 때 저희 같은 그랬을 때 45억이고요. 소형 닥터헬기 같은 경우엔 한 33억 정도 1년에 비용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적인 측면이 실제로 이제 한 1년에 45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400억 말씀하시니까 이제 너무 좀 많이 커다란 갭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닥터헬기의 1년 동안에 운항 가능 일수가 한 50% 정도 연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2011년부터 지금 한 14년 차 지금 되고 있죠.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300명 정도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300일 정도 되겠죠. 보통 한 번 이송할 때 하루에 1명 정도 이송을 하니까요. 이걸 일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에서 85% 정도의 운항 가능 일수가 나옵니다. 운항 일수가 나와요. 운항 가능 일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좀 더 안전하지 않은 날짜에 이제 뜨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 닥터헬기가 1년 동안에 며칠을 떴냐라고 말씀드리면 한 80% 정도를 가동 범위로 삼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50%보다는 좀 높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보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그 비행 선박이
뭐 이렇게까지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많이 발전해 있고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뭐 몰랐으니까요. 현재 상태를 본다면 전남의 입장에서는 닥터 헬기가 가장 위송하기에 현재로서는 훌륭한 수단이 되겠죠. 물론 이제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또는 뭐 안개가 꼈거나 이런 날 뛰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섬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야간 운항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것들 안 되는 건 좀 아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엔 소방헬기를 이용을 해서 의사가 탑승을 해가지고 환자를 닥터헬기처럼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야간 운항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헬기도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엔 야간 운항까지 좀 많은 검토와 안전성을 거쳐서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아까 이제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지금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성이 좀 확보가 되고 법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많이 여러 가지들이 해결이 된다면 얼른 상업화가 돼서 저희 전남에 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자원만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선 아까 이제 최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점 보건소와 같이 그런 보건소를 기능성을 좀 합중을 시켜서 여러 군데 보건소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점 보건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그 거점 보건소가 운영이 된다면 그런 것들과 이제 엮여서 그러면 마찬가지 닥터헬기도 그런 거점 보건지소에 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성 강화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행 선박이 돼서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좀 더 안전한 거점 보건지소의 근처에 내릴 수 있는 뭐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서 저희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기능성을 확충하는 방안에서 좀 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재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헬기 닥터 구입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신 것 같고요. 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김현미 과장님과 함께 우려를 해주셨는데 그 말미에 이 부분은 우리 박지장님께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혁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조양현 우리 전남 소방청 특수구조대장님 말씀을 요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6년 선박람회를 앞둔 이곳에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좋은 서티피아를 받고 이번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정책을 함께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함께 들어주시고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주제가 재난대비 및 응급의료 지원 정책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그선이라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이 정책 토론을 하는데 섬지역의 의료 상황이라는 것은 이게 한국의 일도 아니고요. 예전부터 많은 고민을 해왔었는데 저는 그래요. 닥터헬기든 소방헬기든 위기선이든 많은 인프라가 갖춰지면 좋겠죠. 이게 이제 예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토론을 하는 거였는데요. 참고로 그 환자에 대한 현장 대응 경험을 보면 모든 환자를 빨리 이송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 사고 의료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자면 현장에서 처치가 신속해야 되냐, 또 정확해야 되느냐, 또 그 주변에 전문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이렇게
그 당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 지역에 만도나 진도 이쪽에서도 근무를 해보면서 항상 고민됐던 게 주로 야간이거든요. 야간에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철구소를 운영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전부 완도 진도는 목포의 선장들이 사시기 때문에 집에서 뭐 챙겨 입고 와서 선박 정비에서 출항까지는 2시간이 산다거든요. 여러분들. 또 우리 여수의 경우도 철수선이 있지만 거의 시내권에서 선장들이 다 사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해경선 경비정을 동원하는 부분도 내가 사는 지역에 이 해경선이 근거리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접안할 수 있는 대리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선이라는 이 장비는 사실 어찌 보면 긴급 대응에서는 획기적인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부분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이 장비가 현재 법률이나 제도권에서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또 가능의 시점, 그리고 이게 또 시험 운항을 해보면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시점에서 응급의료에 접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우리 소방청에도 구급체에 대한 의료 장비 표준 매뉴얼이 있고 기준이 있고요. 또 아마 이 부서에도 그 기준이 적용이 돼야지만 의료 장비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버지나 회사 쪽에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이게 지금 시속 250km 이렇게 운항 내지는 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30억 운영에서 이게 많게는 50억까지도 이렇게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는 장비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능과 예산적인 부분을 보면 저희 지역에서는 거문도, 안도 쪽에 이렇게 접목이 되겠죠. 가까운 거리에서 운영하는 것을 좀 많은 예산을 드린 거에 비하면 그쪽 지역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레저 산업에 접목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면서 이것을 전환 쪽에 접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게 제 의견이고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비행을 하면서 낙하하는 유상 체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접목을 한번 해보는 것이 이런 장비가 국내에서도 개발이 됐고 또 아까 PT에서 성능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접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지역에 대한 어떤 소방에서의 비용적인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예산이더라고요. 예산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제가 17년도에 여수 행정팀장을 하면서 남면 지역대라고요. 그 남면에 소방청사가 있잖아요. 그게 비상설로 운영이 됐었어요. 모든 항공선은 조직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남면 지역대는 정식 승인이 되지 않는 2명의 직원이 2개월을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안타까운 부분을 저도 여수 살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에 협력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7년도에 남면 지역대의 정식 조직 승인을 받았고요. 직원들이 하루에 3명씩 총 9명이 지금 3개월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역에 대한 부분은 수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 또 인력적인 부분 잘 반영이 돼서 많은 인프라가 재난 대응에 또 도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반영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김영론 박사님께 또 아론 인사측에 이게 지금 뭐 상용화가 언제쯤 될 것인지 또 국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인지 또 야간에 운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기상청에서 경특보를 내렸을 때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현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이따 발제해 주신 분에게 방금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 시간 답변을 말미에 준비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섬 지역의 의료 체계도 중요하지만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그러니까 수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도 오늘 이 토론에 주안점 마치겠다는 말씀을 좀 긴급 구조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토론의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까지 좀 깊이 너무 터치가 되면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두 분이 남았는데요. 우리 한국노총 소방안전노조위원회 구급정책팀장님께서 김대원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소방안전노조 구급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김대원입니다. 오늘 저희 한국노총 김정규 위원장님께서 소방청장님과 긴급 정책 간담회 참석되는 자리를 좀 비우셔서 대신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제 우리 섬지역 긴급구조 활동과 재난대비 응급의료 지원 정책 토론을 지켜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여수, 또 해남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곳에서 다양한 또 직책을 받고 근무를 해왔습니다. 현재 구급대원들 또 구급대원으로 근무도 오랜 시간 동안 해오고 있고, 또 우리 구급대원들 또 교육 훈련도 담당하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우리 위급선이라는 이 비행 선박을 처음 접하면서 굉장히 새롭고 획기적이다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조 구급대원들, 소위 소방 쪽에서 현장 활동을 하는 대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장비는 굉장히 획기적인 장비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은 사고 나는 헬기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헬기 사고 많이 나고 우리 대원들 안타까운 목숨들, 또 해상 추락 사고에서도 보셨다시피 사망해서 그 20대 꽃다운 그 직원들이 숨을 쉬고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런 아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월호 사고에서도 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2014년 4월 16일인가요? 여수 소방서에서 이제 행정 파트를 담당하고 있었고, 아침에 이제 세월호 선박 사고가 뉴스를 통해 흘러나왔는데 해경 쪽에서 이제 잘 대응을 하겠고 아마 다 구조됐다는 식으로 언론 접보를 받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전혀 반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그 실시간으로 TV로 송출되는 그런 화면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 역량, 우리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자괴감을 현직 구급대원이고 소방관으로서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구급대원들 전남 지역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급대원들이요, 그때 우리 세월호 진도 현장에 총 출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르고 현장에 가서 얼마나 많은 또 수고와 트라우마로 현재까지도 PTSD로 치료받고 있는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그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그 비행 선박 이 공청회를 통해서 느끼는 점은 뭐냐, 지금 뭐 닥터 헬기도 좋고 다 좋다.
근데 이제 뭐 예산, 인력, 법적인 그런 문제들을 차지하고서라도요, 우리나라 OECD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예산 투입해서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을 살려야죠. 미국 상황에서 뭐 바다가 어디 있고 육지가 어디 있습니까? 차 하면은 구급차는 중앙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대원들, 우리 구급대원들은요, 우리 국민들, 우리 환자들 생명에 아주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은 도입이 됐을 때 우리 전라남 도민들, 또 여수 시민들 굉장한 혜택이 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장비, 전문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24시간 연안 우리 섬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안지역 선박사고라든지 대응 활동에 분명하게 엄청난 협력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그 비전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우리 여러 주무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협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원 팀장님 고맙습니다. 저 4시에 좀 끝내려고 했는데 한 분 아직 남았습니다. 다음은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태현 삼삼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삼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남태현입니다. 저는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 체계는 그 나름대로 아주 이 정도면 잘 갖추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정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참 충분할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응급한 상황이 있어갖고 헬기에 수송을 해서 원만하게 환자를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10년 전에는 전 헬기가 뜨면은 우리 검도의 어떤 한 사람이 아프구나라고 하는 정도도 꿈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나가고 보니까 정말로 헬기 뜨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가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응급 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해경에서 와서 닥터 헬기가 됐든지 119 헬기가 됐든지 해경 헬기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와서 환자를 실어 나르는데 우리 검도 같은 경우는 적어도 보건소에서 헬기장까지 가는데 약 10분 정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순천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약 20분 정도 써야 돼서 대략 헬기를 부른 이후에 최단 시간이라면 약 1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이게 어느 병명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에 육박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대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빨리 조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 체계는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먼저 보건소의 의사가 응급 환자라고 진단을 내리면은 해경 경찰분이 닥터 헬기나 119 헬기나 해경 헬기를 부릅니다. 또는 해경경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부르는 시간이 대략 닥터 헬기일 때는 10분 이내로 출동을 할 수 있지만 안 된다 하면은 119 헬기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해경 헬기가 오면은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헬기가 여수에서 떠서 검도까지 왔을 때 20분간, 또 보건소에서 앰뷸런스로 헬기장 가는데 10분간, 그 다음 헬기장에서 다시 순천까지 가는데 20분간, 대략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시간대에 만일 응급 환자가 있다고 하면 골든타임에 맞춰지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응급체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제의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형전 같은, 해경전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해경전이 약 한 500톤급 이상이 검도까지 옵니다. 어디에서 됐든지 간에 뭐 시간이 뭐 1시간이 됐든지 어쨌든지 옵니다. 그러면은 소형전이 내려서 보건소까지 와서 보건소 육지에서 다시 또 해경정까지 가서 해경정이 검도 같은 경우는 주로 나라도에 도착을 하거든요. 나라도에서도 똑같은 경우로 소형 해경정이 육지까지 가서 헬기에 실든지 차로 실든지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도 대략 한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이러면은 무슨 골든타임이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모든 헬기도 출동을 안 하고 해경정도 출동을 안 해서 오히려 사람이 죽는 것이 낫지. 골든타임이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뜨면 뭐합니까? 그래서 사실 검도에서는 아주 젊은 사람, 60대 또 초반, 또 50대 중반 된 사람이 2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의료 체계는 잘 돼 있다 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물론 검도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섬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사하게라도 가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경정에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안 또는 그 헬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떠서 갈 수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헬기장은 반드시 보건소 주위에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뭐 1, 2분 이내의 거리. 그리고 검도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 앞에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앰뷸런스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차고지가 없어서 그렇고 약 1억의 차 구입비가 없어서 그렇게 앰뷸런스가 없답니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오면서 면사무소에 들려서 좋은 의견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응급 앰뷸런스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고 또 해경에 들어갔더니 해경부 소형 어정이 해경정에 가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자면은 차라리 지금 항만과장이 나오셨습니다만은 검도는 간용성 부두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두에 닿으면은 소형 해경정이 10분이나 걸리는 거 필요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그냥 응급차로 바로 가면 될 것을 그런 것도 또 문제고 그래서 또 한번 또 보건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무슨 기기가 필요한지 또는 뭐 어떤 구체적인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치료기기, 응급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기를 구하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의사가 있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주사도 제대로 못 놓습니다. 주사를 왜 못 놓냐 했더니 보건소장의 판단에 의해서 주사를 놓을 수 있거나 없거나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바람은 주사라도 제대로 놔서 하다못해 링거라도 한 방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시 설명하자면은 헬리콥터량은 보건소 주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 이건 좀 무리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해경용도 출두해서 빨리 연안 부두에 닿아서 그래서 구급차가 실을 수 있으면 적어도 10분, 20분 단축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생깁니다. 그 다음 헬리콥터는 보니까 헬리콥터나 해경경은 아까도 잠깐 거론했습니다만은 항천 항해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서 강풍주의보나 풍랑주의보 내렸다든지 이러면은 출항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광일 의원님께서는 특히 구급차에 대한 예산 확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급하게 소방서에 부탁을 해서
구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남태현 위원장님께서는 이 행사에 대해서 어저께 거부도에서 나오셨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주의보가 내려가지고 한 3일 정도 앞으로 못 들어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정 토론자분들께서 다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야간 운항하고 강풍주의보가 내렸을 때 운항이 가능하냐, 또 안개가 덮였을 때 이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토론자로 좀 이따 해주시고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정 토론자분들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요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발제를 해주신 우리 김영건 박사님께서 답변을 먼저 듣고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객석 토론자로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도입니다. 저기 마이크 좀 잠깐 요 앞에 우리 협회 강사님한테 좀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서두에도 발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구선 개발에 직접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법제적인 것과 안전성, 그 다음에 기상에 대한 것 기준은 배가 야간에 뜹니다. 위구선은 선박입니다. 야간에 뜹니다. 그리고 헬기와 비교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효용의 필요성은 행정관청이나 현실에 맡기도록 하고요. 위구선에 대한 부분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제적인 부분, 안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사님이 좀 안개에 대한 그 부분까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상 상태인데요. 지금은 예객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정 11km 이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객용이고요. 앞으로 이제 유용이 되면은 법 해석을 다시 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수준인데요. 안전수준은 지금 한국 승급에서 모든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 시점인데 지금은 올 연말까지 예객을 위한 한국 승급과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다 해결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조종사 훈련용으로 나와 있지만 올 연말 되면은 상용화가 돼서 이후부터는 변조가 돼서 운동부에 납품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야간 운항은 야간 운항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탑재하면 가능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위거선이 전체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헬기가 할 수 있는 부분, 선박이 할 수 있는 부분, 그 중간에 저희들이 위거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특히 환자가 어디에서 생길지는 모릅니다. 유리의 해상에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특징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거선이 되겠습니다. 이사님. 거기 잠깐만요. 주의보가 내렸을 때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예객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박이고 항만주의보가 내리면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보조선으로 되면은 그때는 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안개주의보가 내렸을 때도 가능해요? 예, 아닙니다. 선박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다 선박으로 선박으로 똑같이 지금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럼 특수 목적 인증이 가능한 예, 분이 예. 할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7분의 토론자분들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오늘 다룬 주제와 토론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평소 성적의 응급의료 현실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청중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전남 여기 여수 아래에 시프린소 사건 잘 아시죠? 소리동 출신입니다. 연도 출신입니다. 연도 총동문회 회장 정우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이광일 부의장님에게도 부탁드렸듯이 연도에 다리를 좀 건설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여기 재난대비 및 응급의료 지원 정책 토론인데 응급의료 지원 문제만 좀 언급할 뿐 재난대비에 대한 기상 문제, 무슨 문제 등등 편안하고 날씨 좋을 때는 지금 체계로다가도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가 있는데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항상 하면서 지금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2012년 잘 알다시피 신앙부두에 의료 선교선이 왔어요. 둘러소라는 선교선이 대형 선교선이 왔고 그 다음에 한나오라고 하는 조그만 소형의 선교선이 왔습니다. 의료 체계를 갖춘 선박들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오도에 지금 다리가 월호에서 투라도에서 금오도로 나아지게 되면 그 일대의 섬들은 안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사실은 거점망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소화를 해내고 거기에서 응급 환자를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체계 구축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점망을 지역마다 하나씩 인공섬이든지 지금 현재 큰 섬들을 중심으로 주변 섬들을 마크해낼 수 있는 그러한 거점망 응급치료지원 재난대비 시스템이 구축된다면은 오늘 말씀한 모든 부분이 일거에 단번에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병원선이 온 것은 중함에 병원 시술을 갖춰가지고 섬 지역에 의료 시술을 제공해드렸고 인문공연을 해드렸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의 해군 함정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런 부분도 일부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박사급들 이상으로 대단한 의견들을 내셨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아주 일부분의 대단히 뛰어난 탁월한 분들을 결체 모아가지고 우리 한국의 섬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오게 되면 한반도와 구속도서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금오도에서 지금 신기에서 금오도로 가는 그 야간 운행이 최근에 2회 지금 제가 중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광일 부의장님의 도움으로도 이 일이 해결되게 된 것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그 시스템으로 간다면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제가 26년 전에 섬마을 호패주의에 기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유구선에 대한 얘기를 25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실현이 영원한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뭘 한다고 해서 몇십 년 가야 그 일이 결국 되어지게 되는 걸 보는데 빨리 이런 일들이 가시화되고 실제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 차장님 잘 들으셨죠? 나중에 이 체계 부분에 대한 좀 별도로 말씀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오시는데 질문 있으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수업하다가 수업 중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혹시 여기 와서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해양대 첨단해양 모빌리티학과 소속 학생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위거선에 대해서 이번 토론을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지역 긴급 구조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은데, 아까 그 해결
뭐 소방의 체계 통합을 통해서 환자를 더 신속하게 이송하면 좋겠다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전남 지역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섬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를 어떻게 빨리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나왔던 계획안 같은 건 아예 그냥 센터를 설립해서 소방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전남도청이 함께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거점인 목포하고 여수에 섬 해상 그 환자를 위한 전용 센터를 구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섬뿐만 아니라 해경 응급 환자 출동 1, 2, 3위가 목포, 완도, 여수입니다. 그만큼 해상에서도 응급 환자가 많다는 건데 그 센터에서 위구성뿐만 아니라 쾌속선을 이용한 앰뷸런스 같은 거와 전용 앰뷸런스를 저희가 직접 받다 보면 더 신속하게 환자를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김용돈 이 관련해서 김용돈 박사께서 네, 지금 목포 해양대학교 이 학생이 선단 무슨 과요? 해양 모빌리티. 그 모빌리티란 말은 운반 체계 같은 움직이는 그 물체를 이용하는 첨단으로 해양 바다에서 움직이는 학과가 올해 처음 생겼답니다. 그런데 제가 발제하는 이 내용이 지금 해양의 새로운 어떤 선박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긴급 상황에 접목시키는데 미래 인재들이 지금 와서 미리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고 저기 그 센터를 이렇게 구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지금 이번 그 전남 그 대회에 지금 나가면서 여기에서 많은 또 학습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협회에서는 우리 도서 집안에 여기 책 제목 자체가 이 토론의 기본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뭐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무엇을 위한이라고 했을 때 긴급 구조를 위한 토론입니다. 시스템을 위한 토론에도 일부 부족되겠지만 어떻게 빨리 골든타임에 접근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여서 발제자로서 저는 충분히 저희의 의견은 전달이 되었다고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만. 예, 시간 관계상 한두 분만 더 예, 간단한 단위로 질문 요약만 해주시면. 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그 토론해 주신 우리 토론 좌장이신 이원 의원님 그리고 모든 분들 저 귀 속에 들어가게 메모도 하고 듣고 또 우리 여의재단에서 우리 녹화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의재단 박이남입니다. 네, 이순신을 연구하고 있고 이순신이라는 뭐입니까? 유비무환입니다. 이런 재난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거든요. 기술 개발을 빨리 하셔가지고 또 법 있죠? 법 제정해가지고 이러한 이것선이 우리 그 재난을 당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주 골든타임을 얻지 않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 정도 마칠까요? 한번, 네, 학생. 마이크 좀 할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관심이 많아서. 일단은 앞에 계신 김용동 박사님 아들 김서이고요. 시간이 좀 됐는데 조금 늦게 끝나도 될까요? 이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대상이 지금 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긴급 구조 활동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닥터 헬기랑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여기에 지금 의료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저희가 사람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의료진 분들이 사람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의료진 분들의 생각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닥터 헬기 같은 경우도 빨리 이동을 하지만 이제 똑같이 헬기도 비행기다 보니까 그 의료진 분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런 피로감이나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그런 피로감을 느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로해진 정신으로 사람을 구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이제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이크가 되게 떨리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그래서 위교선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멀미도 그렇게 심하게 안 한다고 또 들은 것 같고, 근데 의료진 분들의 피로나 그런 거를 좀 덜어드리면은 아무래도 사람 구하는데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들의 질문에 아빠가 이제 저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서 아주 고마워. 학교 밖 학생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와줬거든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아이를 곱게 성장시킬 겁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김기영 회장님,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의료 체계에 국한된 얘기라서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에 기다렸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밤새 제가 모아놨던 제 창고에서 찾아서 왔습니다. 대한 마리나 기능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광주 전남 본부장으로 15년 전에 일을 하면서 여수시에다가 여수시 의회에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소녀 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엽두 산업을 여수의 미래의 먹거리로 하자 해서 엽두를 중고 엽두를 사다가 판매도 하고 또 학교도 만들고 또 엔진도 만들고 또 관리도 하고 이런 걸 할 때 소련에서 위구선이 아주 군사용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아까 어떤 선생님이 질문했던 것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제 가슴 속에는 15년 전에 이런 거를 관광 산업으로 연결시키고 여수의 미래 먹거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원들이 연수도 가고 그때 기억으로는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렇게 다녀와서 출장 보고서로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 와서 똑같이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만 하고 끝나버리면 우리들 가슴 속에 꿈은 갖고 있을지라도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많은 박사님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많은 제안을 하지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공연불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광일 부회장님한테 기왕 좌장으로서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으니까 잘 토론의 결과를 잘 정리를 해서 돈 만드는 사람한테, 사업은 사업하는 사람한테, 정책은 정책 만드는 사람한테, 관광사업, 의료만이 아니라 여수의 관광사업까지도 연결시켜서 미래의 여수 발전에 테마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말씀들은 이미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전국에 이제 생중계가 그리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도에서 과장님들 12분이 참석을 지정 토론으로 참석을 한 이유도 바로 이 정치나 행정이 이런 부분들을 딱 지켜드리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공명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현실적인 신앙과 예수가 제일 완도하고 심각합니다. 의료체계 이 응급 환자 수송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최미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이걸 가지고 아주 깊숙한 군사와 함께 진답들을 통해서 많은 저들이 공감을 얻었고 전남 지역 수도 지역 사람들의 애환을 현장에서 직접 그런 얘기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도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그냥 여기서는 토론에만 그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앞으로도 또 이 부분이 진일보되지 않으면 계속 될 때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이해하겠다는 말씀을 받도록 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일제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우리 전남의 섬지역 응급 의료 정책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 열망을 가지고 계시기에 참석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의견들 적극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다는 약속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제가 이번 MBC 뉴스 방송국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아침 8시부터 8시 30분부터가 아침 8시 30분에 한 40분 동안 폭염과 고수원에 대한 피해 관련 토론을 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여기서 MBC 꼭 시청하셔서 우리 지역에 고수원으로 인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만큼 컸는가 이 부분에서 함께 좀 공유하면서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